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타이어가 빵꾸 나서 가까운 카센터에 타이어 교체를 맡긴 여자. 얼마예요? 예, 260만 원이요. 260만 원이요? 아니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260만 원을 부르는 미친 카센터 사장. 아까 먼저 해주면은 2배로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타이어 두 짝에 90만 원에 베어링 손받고 130만 원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맞네. 260만 원 아줌마. 여기에 한술 더 떠. 줄게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저씨. 저희 카드 안 받아요. 네? 카드기 없어서 현금만 받는다고. 지금까지 이런 카센터는 없었다. 바가지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 아니 카센터! 대체 이 카센터는 왜 이런 식으로 바가지 장사를 하는 걸까요? 니들이 그러고 사니까 평생 이 꼬라진 거야. 어이씨, 진짜. 한적한 시골 마을 어느 도로변. 정말 더럽게도 장사가 안 되는 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몫이 별로 좋지 않아 장사가 안 되는데 아유, 진짜. 근방에 리조트를 짓는 공사장이 생겨나면서 손님은커녕 매일같이 흙먼지만 날리는 상황. 우리는 지금 당신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이 흙먼지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카센터 사장 재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공사장에 가서 깽판을 치지만 책임자. 아니 어디 가려고? 아야, 저쪽에 저 카센터 사장인데. 아니 저 이거 놔봐. 아니 나오세요. 저 이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마을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재구를 배척하는 중. 어디가는? 야이 새끼야. 아내의 인형 눈깔 붙이기 부업 말고는 제대로 된 수입도 없는 굶어 죽기 바로 직전의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재구의 카센터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런 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저쪽에 공사 현장에 트럭들 많이 다니는데 아마 거기서 떨어진 것 같네요. 아니 거기서 떨어졌어. 아 그놈 새끼들 아주 길 다 베려 놓는 바람에 저도 그나마 오던 차들 끊겨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간만에 손님에게 제대로 뽕을 뽑는 재구. 얼마 드리면 되죠? 한 짝에 25만 원씩 해가지고 50만 원 주시면 되겠네. 아 무슨 타이어 하나에 25만 원씩이나 해요. 아 자기야, 적당히. 그냥 가자. 서울까지 언제 올라가려 그래? 안녕하십시오. 또 오십시오. 작업을 마치고 들어가 쉬려는 그 순간 재구의 뇌리를 스치는 무언가. 아예 내가 도로에 금속 조각들을 쭉 깔아놓으면 여기를 지나다니는 차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두 대는 빵꾸가 날 테고 이 근방의 카센터는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 걸리지만 않으면 밥벌이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지만 에이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바로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손님이 없으면 내가 손님을 만들면 된다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니 인성의 전환. 다음날 아 빨리 일어나. 손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군청차가 내가 스페어가 없네. 아예 금방 봐드릴게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빵꾸난 손님이 재구의 카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야 이게 정말 되네. 타이어 갈 때는 두 짝 따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제대로 뽕을 뽑는 재구. 이때부터 재구는 지난밤 자신이 금속 조각들을 깔아놓은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을 유심히 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빵꾸 나서 오는 차가 더는 없습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알고 보니 공사장 대형 트럭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재구가 깔아놓은 금속 조각들이 날아가 버린 것. 아 나 저놈 새끼들 도움이 안 되네 정말 도움이 안 돼. 이에 재구는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더 많은 금속 조각들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자동차 타이어가 잘 터질까 치밀하게 각을 재며 금속 조각들을 까는데 바로 그때 와이프에게 그 현장을 들키게 됩니다. 미쳤나봐 진짜. 진짜 깜빵 가고 싶어서 환장을 했네.
내가 왜 깜빵 가냐? 어?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갖고 그 우리 카센터 오는 그 차들 그 거의 다가 외지에서 관광 온 차들이잖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 돈 몇 푼 뜯어가는 게 뭐 어때서? 어? 수명아, 내가 잘할게. 재구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아내 순영을 설득하는데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남편 재구와 함께 열심히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순영인데 당연히 이런 도둑놈 심보로 설득될 리가 있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심을 이유로 거절하기엔 돈이 너무나 미친 듯이 잘 벌렸습니다. 재구가 각을 잘 재서 깔아놓은 금속 조각들은 백발백중 지나가는 자동차 타이어를 터뜨리기 일쑤였고 여기에 근처에 있는 유일한 카센터라는 점을 내세워 산지직송급으로 손님들을 받는 재구의 환상적인 바가지 씌우기가 빛을 발해 말 그대로 재구 부부는 돈을 쓸어 모으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가 운전하던 차가 마침 재구가 작업해놓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역시나 빵꾸가 나고 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에이, 먼지가 많아. 딴 데 가시라고 그래?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든 바가지를 씌워 돈을 챙겼을 재구가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재구 부부를 이 먼지 지옥에서 살게 한 바로 옆에 현재 공사 중인 리조트의 사장이었죠. 재구는 틈만 나면 공사장으로 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언제나 무시당했기 때문에 이 사장에게 당연히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미쳤어? 수리비 2배로 준다니까 빨리 가서 해. 2배의 비용을 준다는 말에 재구는 작업에 들어가고 그때 동안 여사장은 아내 순영과 함께 평상에 앉아있는데 순영은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여사장의 명품백과 잘 관리된 우아한 미모에 눈이 가고 자신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자에게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런 거 하면 얼마나 받아요? 5원이요. 개당. 내가 하나 살 테니까 오늘은 그만해요. 여사장은 5원짜리 인형 눈가를 붙이고 있는 순영에게 연민을 느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넵니다. 이에 한없이 비참함을 느낀 순영. 마침 재구가 타이어를 다 갈고 얼마예요? 예, 260만 원이요. 260만 원이요? 왜? 무슨 문제라도? 하다 타이어 하나 가는데 바가지로 260만 원까지 받아버리는 클라스. 아니 타이어 2개 갈았는데 무슨 260만 원 나와요? 타이어 두 짝에 90만 원에 베어링 손 받고 130만 원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맞네. 260만 원 아줌마. 이보세요. 가게가 상식이 없네. 아이고 상식적으로 다 이거 뭐 원래대로 해놓을 테니까 그 돈 가져가세요. 딴 데 가요. 딴 데. 와 진짜 지려버리는 인성. 줄게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저씨. 여기에 아까 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데에 대한 안갚음으로 아내 순영도 거듭니다. 저희 카드 안 받아요. 네? 카드기 없어서 현금만 받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사장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60만 원을 지불하고 니들이 그러고 사니까 평생 이 꼬라진 거야. 묵직한 팩트 폭행을 남기고 사라지는 사장. 솔직히 틀린 말 아니죠. 바가지의 한계를 모르는 카센터 사장 재구는 어떻게 하면 더 타이어를 잘 빵꾸 낼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이제는 아예 못들을 용접해 이어붙여 작은 스파이크를 만드는 데까지 이릅니다. 노하우가 쌓이면서 점점 수법도 진화해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아내 순영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여보, 우리 맨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말고 차라리 여기다 박아버리는 거 어때? 야 이걸 어떻게 여기다 박냐 이 딱딱한 바닥에. 아니 그 긴 목 같은 거면 가능하지. 같은 소리야. 한번 해볼까? 거봐. 당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돈에 미쳐버린 부부는 기어이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내기 최종 진화 형태 도로에다 못 박기까지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새벽, 야,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언제나 그랬듯 부부는 자신들이 작업한 도로를 확인하러 함께 나갔는데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씨, 잠깐 저희랑 같이 좀 가주시죠. 경찰은 바로 제구를 체포하고 어디론가 데려가 버리는데 역시나 꼬리가 길었던 걸까요? 경찰에 잡혀간 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주인공 제구의 생계형 범죄를 보여주는 영화 카센터입니다. 카센터는 팔이 날리는 국도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제구와 순영이 빵꾸난 타이어를 수리하며 돈을 벌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로에 못을 박게 되면서 벌어지는 한국형 생계범죄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최근 범죄물이라고 한다면 너무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너무도 비범한 캐릭터들이 만들어가는 우리네 삶과는 거리가 먼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화 카센터 역시 범죄물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그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상황과 캐릭터 모두가 특별할 것 없이 전부 평범하죠. 연출에 있어서도 딱히 특별할 것 없이 담담합니다. 아니, 다 평범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묵묵히 밀고 나가는 의도된 평범함이야말로 다른 영화에는 없는 이 영화만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평범함은 곧 그 무엇보다 큰 힘을 가지는 리얼리티가 됩니다.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기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암살자, 훔치지 못하는 게 없는 최고의 도둑이 나와서 서로를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내용의 범죄 영화는 많은 이들을 열광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보고 나와서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재밌긴 한데 저런 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카센터는 다릅니다. 당장 내 주변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 말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납득할 만한 내용이죠. 그렇다고 절대 시시해서 몰입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배우 박용우 조은지가 보여주는 과장 없는 리얼 생활 연기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저 상황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극중 제구와 순영을 욕하면서 봤는데요. 욕을 하는 중에도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제구의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정말 새벽에 나가 못을 박지 않을 수 있을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나라면 절대 도로에 못 박는 짓까진 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결론 내리기까지 영화 러닝타임보다 조금 더 걸렸다는 게 스스로 씁쓸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의도한 것이 바로 이런 점이겠죠. 이 영화는 이러한 양심과 정당성의 문제 말고도 부당하고 씁쓸한 현실들에 대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은 올해 상반기를 휩쓸었던 기생충과 비슷한 것도 같습니다. 기생충과 같은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작품이라고 생각되네요. 과장되지 않은 연기와 연출 그리고 상황들로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을 관객들에게 물어보는 영화 카센터. 여러분이시라면 새벽에 나가 도로에 못을 박으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부조리한 상황들을 혼자 견디며 무시당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극장에서 보시고 이 물음에 직접 답해보시기 바랍니다.